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종현 경매TV 안종현입니다. 자, 근본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신봉리에 소재하는 24평형 아파트입니다.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 타경 35,525호 임의경매 사건이고요. 2021년 7월 26일 월요일 날입니다. 2차 매각기일이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니까 감정 가격을 믿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감정 가격 여러분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경매 정보지를 보시게 되면요, 1차 최저 감정 가격이 나옵니다. 채권자가 원래 경매 신청하게 되면요, 법원에서는 감정인한테 감정평가 명령을 내립니다. 이 물건이 경매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가서 감정평가 하시오. 그럼 감정인들은 현장 나가서 나름대로 뭐 자기네들이 어떤 수익 환원법이다,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무슨 그런 법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평가서를 작성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법원에서 감정인에게 감정평가 명령을 내린 그 이후에 감정 가격이 도출이 되면은 그 감정 가격을 우리가 신뢰를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믿고 입찰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저 감정 가격 여러분들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 본 사건 같은 경우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는데요, 1차 감정 가격이 보니까 이 지역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고가로 평가된 듯한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본에 2차 매각기일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2차 매각기일 날도 입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물건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경매 정보지에서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매 정보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니까 감정가의 신뢰 문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 아니십니까? 우리 저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게 불신을 초당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또 이제 제가 어떤 감정 평가 업계에 계신 분들과 어떤 억하 심정이 있느냐? 저 절대로 없어요. 제 대학교 후배들 중에서 보면은 감정 평가사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고 현업에서 뛰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무런 어떤 그분들과는 감정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 아니십니까? 저는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감정 가격은 내가 감정을 가지고 내가 다시 재감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근데 보시니까 이 화면을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감정 가격이 보면은 7,600만원 잡혀 있습니다. 7,600만원 잡혀 있는데요, 2021년 6월 현재요, 동일평형에서 실제 거래된 금액이 보면 말이죠, 매매 금액이 5,700만원에서 6천만원 잡혀있어요. 6천만원. 근데 본 거는 2층입니다. 저층이죠, 그죠? 저층이면은 5,700만원에 가깝지 않겠느냐? 그러면 법원에서 평가한 게 아니죠. 감정인이 평가했으니까 감정인이 평가한 7,600만원과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5,700이다 그러면요, 물경약 한 2천여만원 정도, 1,900만원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는데 더 불구하고 우리는 감정 가격을 100% 신뢰를 하고 이걸 7,600만원 대비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유찰되었으니까 이번에 입찰 들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하셔서는 경매 투자가 돈 못 봅니다. 그래서 다시 사건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이고요, 2020 타경의 35,525호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자, 중간에 채권자 나와 있죠. 채권자 대땡인데요, 법인입니다. 네, 채권자 측에서 제가 화살표를 꺼놨습니다만은 청구 금액이 6,700으로 나와 있죠. 채권자는요,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전세권 설정 금액 6,700만 원이에요. 6,700만 원인데, 아이고, 현재 매매 금액이, 그것도 중청 이상이 6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죠. 야, 그럼 이건 입찰 참여할 가치가 있겠는가?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물건 입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왜냐면요, 이 전세권은 선순위 전세권이에요. 선순위 전세권인데도 불구하고 법인에서 전세권을 설정했다 이겁니다. 이런 유형의 물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그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이런 유형의 물건에 대해서 저희 안종의 경매TV에서 현재 진행 중인 물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영상물을 제작을 할 그런 계획이다라는 말씀드렸거든요. 자, 근데 6,700만 원 전세 금액인데, 이거 뭐, 현재 매매 가격이 6천만 원이다. 그럼 6천만 원 이하로 낙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한 5,500만 원 선에서 내 낙찰 받았다 치자 이거예요. 5,500에서 낙찰 받았으면은 전세권자 전세 금액이 얼마입니까? 6,700만 원이죠? 그럼 1,200만 원을 낙찰자에 내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 야, 매매 금액보다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봐가지고, 1,500만 원에 낙찰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 차이가 아니십니까? 1,200만 원 인수 안 해도 된다 이거죠. 이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밑으로 이제 옆으로 보니까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1차 기일 날 이 날짜 당연히 유찰이죠. 2차 기일 날도 저는 제가 볼 때는 6천만 원, 6,080만 원인데 이 날짜 입찰 들어가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매 신청하신 분 전세권자 이분에 대해서는 뭐 대단히 좀 죄송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6천만 원을 줬습니다. 매매 금액으로 보자 이거죠. 봤을 적에 이 날짜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 경매할 필요가 없죠. 왜 경매합니까? 차라리 인건지 그 부동산 중개업소 가셔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래도 매물 아니십니까? 그럼 일반 매매로 사세요. 굳이 뭐 법원 경매가 말이죠. 경매법정에서 나의 이름 석자가 불리해져야지만 경매 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막 확 번다. 그건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가문의 행공 아닙니다. 경매법정에서 내 이름 석자 불려지는 것이 가문의 행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막 질러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 날짜에 입찰 들어갈 생각이 있다 그러면요. 입찰하지 마세요. 그리고 차라리 이 지역에 부동산 중개업소 가셔가지고 일반 매물 찾으면 있습니다. 일반 매매를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이 금액을 한 번 더 유찰시킨 상태에서 20% 저감되면요. 잠깐만요. 20% 저감되면 6천만 원 정도 잡고요. 곱하기 80%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약 한 다음 길날 4,800 정도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4,800 언저리에서 그 위로 해가지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 5천만 원에서 플러스 알파 이 정도 선에서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남는 장사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이지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화면을 확대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적에는요 임차내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요. 없어요. 없으면 뭐 없는 겁니다. 요건에 있어가지고 제가 세대 열람 내역서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전세권 해가지고요 대땡입니다. 이분들이 처음에는 5,800만 원으로 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보니까 900만 원 정액을 해가지고 전세권 또 변경 등기를 했습니다. 이게 6,7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아파트에 설정된 전세권 같은 경우는요, 직접적으로 임의경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그래서 보니까 밑에 임의경매 해가지고요, 대땡 해서 청구액 얼마다 6,700만 원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그죠? 예, 이렇게 경매는 이제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였다 하더라.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상태에서 또 다음 페이지로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입세대 열람 내역입니다. 우리는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입찰 참여하실 때는요, 전입세대 열람 내역, 요즘 경매 정보를 제공하는 그 정보집 회사에서는요, 어지간하면 저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못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셔가지고 세대 열람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사건 같은 경우는요,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이렇게 나와서 111동 호수는 이제 지워버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해당, 이것도 화면을 좀 바꿔 볼게요. 네,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에서 주소지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 해당 주소에 세대주가 존재하지 않음. 그러면 없구나. 주민등록 전입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요.
네,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 본건에서 이제 매매 가격입니다. 이게 참 부동산 경매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하시더라고요. 부동산 경매는 권리분석이 주다. 권리분석 주 아닙니다. 예. 경매 정보지를 보시면서 가지고요. 권리분석 하시는데, 아이고, 내가 모르겠어. 그럼 그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골치 아프게 말이죠. 돈 벌 이유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법원 경매는 기본적인 소위 말소 기준 권리 잡아가지고요.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오늘이 2021년 7월 5일입니다. 그러면 2021년 7월 5일 현재 이 물건의 매매 금액이 얼마냐? 즉,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사고 팔고 할 적에 얼마의 매매 계약상에 사인을 할 것이냐, 사인하는 금액이 얼마냐, 그거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법원 경매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요.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 남는 장사가 되는 것이지, 그거 되지도 않는 맨날 뭡니까? 배당표 작성이 돼가지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동시배당, 이시배당, 순환배당, 흡수배당이 뭐 복잡한 거 많아요. 그리고 학원에서 막 복잡하게 막 가르치잖아요. 그죠? 학원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가르치니까 공부하는 입장에서 봐도 와, 법원 경매 어렵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렵게 뭐가 어려워? 어렵게 가르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본 사건 같은 경우는 또 동강 아뜨리에네요. 이게 이제 대법원 대법원 아닌데 죄송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사이트 들어가시게 되면요, 이거 우리가 열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매매 금액 해가지고요, 2021년이죠. 본 사건 59.3634제곱미터입니다. 이게 이제 거래된 사례가 보시면요, 6월 달입니다. 그죠? 6월 달에 거래됐단 말이죠. 2021년 6월 달에 거래된 거란 말이지요. 그랬더니 그 사례가 보니까, 3건이 있습니다. 3건 있죠. 그죠? 3건 있는데, 요건 뭐, 여기 보시게 되면요, 계약 날짜, 계약일이 이제 6월 27일 날 계약됐다는 거예요. 최근에 계약된 거 아닙니까? 그죠? 또 6월 4일 날 거래됐다. 본 사건 2층입니다. 2층인데, 이 6월 27일 날 거래된 것은 5,700만, 7층이에요. 7층에 5,700. 5층에 6,000. 들쭉날쭉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700에서 6,000 정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1층에 또 보니까 5,700으로 나와 있네. 그죠? 그래서 아마, 매매 금액은 현재를 기준하는 현재. 앞으로 1년, 2년 후에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지금 내가 당장 현재 그 부동산에 대한 가격에 기준으로 해가지고 입찰 가격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를 기준하자 이거죠. 2021년 7월 26일 입찰하는 당일날 보니까 얼마다? 6천만 원이다. 야, 근데 2차 매각기일 날 2차 최저 매각 금액이 6천만 원 넘는다. 그러면 입찰해서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낙찰 못 받아가지고 말이죠. 막 안달복달 하면 안 돼요. 이게 법원 경매는 이게 내가 초조한 마음 가지면요, 절대로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니까 또 매매 금액이 5,700에서 6,000 정도 되는데, 여기 참 이게 재밌는 현상이, 전세도 보면 말이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면 이제 전월세거든요. 2021년도 6월 달입니다. 6월 달에 보시니까, 6월 11일과 6월 8일 날 계약이 체결되는데 보증 금액이 5,500만 원, 6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나 어떤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물건에 입찰 들어가시고 하시는 분들은요, 아직도 날짜가 좀 여유가 있단 말이죠. 뭐 또 이번 7월 26일 날 2차 매각기일 날 아마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찰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는데, 또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봐가지고 무슨 소리 하느냐? 내가 말이지, 저기, 2차 기일날 해가지고 200% 쓸 거야. 그럼 쓰세요. 뭐, 쓰시면 본인 마음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철저한 어떤 투자자 관점이라면 2차 기일날 폐쇄해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또 보시게 되면, 이제 이건 이제, 공시가격입니다. 요즘 보니까 취득세가 이제, 주택수에 따라가지고 취득세가 뭐 8%, 12% 이렇게 누진 적용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경우는요, 주택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취득세율이 1%다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강 아뜨리에 111동입니다. 호수는 이제 지워버렸습니다. 요 본건인데요. 그전에는 6,700에서 6,400 갈수록 뭐 떨어지네, 그죠? 2017년, 2018년 나오잖아요. 2019, 2020, 2021년 이렇게 나갑니다. 5,200 해다 건반에는 2021년도에는 4,540만원입니다. 공시가격이. 그래서 본건 같은 경우는요, 낙찰을 받으신과 동시에 낙찰 금액 대비해서 1%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당장 이 물건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매매계약 사인할 적에 얼마에 사인하냐 이거지. 그거 알아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장 활동을 통하셔가지고요,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하실 적에 그냥 수박 까닭기 식으로 사장님 이 동네 평당 얼마요 이런 식으로 물어서는 절대로 그런 분들은 경매 투자를 통해서 돈만 못 봅니다.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보시고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본건 전경입니다. 본건 전경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본건의 위치가 보시니까 이게 동강 앞다리의 본건이에요. 본건인데 북쪽으로 해서 사남면 행정복지센터 삼성초등학교가 있고요. 본건에서 그 사천시청이 상당히 많이 남쪽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진 데 있더라고요. 또 이제 사천공항 비행장 아니십니까? 비행장은 보니까 북측 직원거리에 비행장이 소재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요, 거리 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동입니다. 111동. 111동인데 아파트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죠? 되어 있고요. 다음에 111동인데 여기서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한번 봅니다. 111동 2층입니다. 2층인데요. 2층에 보면 프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어떤 프랜카드냐 보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죠? 뭡니까? 학습 상담 및 회원 모집 이렇게 나가시죠. 본건 여기입니다. 학습 상담 및 회원 모집이니까 여기에 2층이더라. 일단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물은요, 감정 가격은, 그러니까 우리는 팔방미인이 되셔야 됩니다. 감정 가격 조사할 적에 여러분들이 감정인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경매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쪽박 찹니다. 법원 경매 이거 우습게 보지 마세요. 또 하나 더 뭐냐면요. 그 학원에서 너무나도 어렵게 가르치니까, 이거 뭐 안 되겠네 해가지고, 경매 컨설팅 업체에다가 뭐 몇백만 원 돈 주고 또 컨설팅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런 유형의 물건은요, 그냥 입찰 들어가서 낙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낙찰을 받으시면 되고, 또 하나 더 뭐냐면은, 낙찰 받으신 그 이후에, 이제, 이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어떤 의문점이 있으시다 그러면요, 저희 그 채널 대문에 보면은, 제가 휴대폰 번호를 표시해놨습니다. 제가 컨설팅 하고자 일부러 적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저는 컨설팅 업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냥 전화 주세요. 전화 주셔가지고 이 물건에 대해서 나름대로 질문을 하시면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 때는 이 컴퓨터를 통해 가지고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에게 대단한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안종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